자, 2014년도 2회 국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문제.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르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신석기 시대는 과거 구석기 시대와 달리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 사는 무슨 생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착. 한 곳에 머무를 수 있어요. 무슨 생활에서? 이동 생활에서. 동물들처럼 이동 생활을 하다가 한 곳에 머물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특징,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인간이 뭡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함으로써. 농사를 지어서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예, 토기, 유명한 토기는 여러가지 토기 중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있죠.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빗살무늬 토기로에 저장을 하였다. 이 정도.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비파형 동검. 요거는 고인들과 더불어 무슨 시대 때? 청동기 시대 때 지배층을 상황을 알려주는 거. 고인들과 더불어. 자, 무슨 사회? 계급사회다. 뭐 이런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국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을 했고, 인간을 더욱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념을 가지고 세웠다. 팔조법이 있었다. 어느 나라입니까? 고조선입니다. 자, 고조선 태어난 사람 단군 왕검.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정치적 지배자와 제사장의 하나라. 그걸 무슨 사회? 재정 일치 사회다. 요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삼 번 문제입니다. 다음 유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상은 이렇게 나왔는데, 왼쪽에 백제 금동대향로, 여기 뭐 연꽃 무늬 장식이 있죠. 연꽃이 핀 거기다가 이쪽에 보면 약간 산수 그림 나오고 여러 가지 동물 그림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불교가 아예 없어요. 이 백제 대향로는 불교와 도교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연꽃무늬라든지 이런 거는 불교 쪽 관련이 깊고요. 이쪽에 이제 동물 장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도교 쪽이죠. 도교가 뭐냐? 그냥 산의 도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산 그림 좀 있고, 백제시대 발견된 벽돌인데, 벽돌에는 산 모양이 그림 그려져 있는 벽돌입니다. 뭡니까? 종교가 도교. 대종교는 나중에 단군 신앙을 개성 발전시켰던 거 종교죠. 그때 일제시대 정도에서 특히 일본에 항거를 했던 나철 오교, 이 그림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천주교는 서학이라고 불렀던 그 학문이었죠. 예, 4번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계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나오네요. 가족 공동 묘제, 가족 공동 무덤이 있었다. 골장제라고 불렸죠. 거기에는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 제도 있었다. 딱 바로 부르죠. 옥점이다. 비슷한 국가였던 것은 동해 시족사회의 유풍이었던 책화, 영토, 남의 영토를 침범했을 때 토말, 노비 등으로 배상하던 제도 책화, 이 정도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사마는 처음에 천군이 다스렸던 신성지역 뭡니까? 소도가 있고, 누구냐? 천군 소도가 있었고,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나? 제사하고 정치가 분리되었다. 좀 전에 고조선의 단군 왕검은 재정 일치,
여기는 재정 분리.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5번 신문왕이 실시한 다음의 정책들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관료전 지급, 정전 지급, 그리고 노급 폐지. 자, 제가 지금 말씀을 습관적으로 또 했는데 정전 지급 이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직접 토지도 주었죠.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료전 지급, 정전 지급, 노급 폐지. 신문왕은 통일 신라 시대 때 가장 정치 권력이 셌을 때의 시대의 왕입니다. 집사 후 시중 세력이 강화되고, 자, 답은 뭡니까? 왕권 강화. 발해와의 교류 확대는 신라도라고 하는 그 무역로가 있을 거예요. 요거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국가에 대한 설명은 698년 대조영이 건국하였다. 자, 대조영이라는 얘기 나오자마자 풀어야겠죠? 중국으로부터, 이건 성왕 때에 있었던,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말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느 국가입니까? 발해라는 국가입니다. 발해. 만주를 가장 마지막까지 지배했던, 우리 민족이 지배했던 국가였죠. 발해. 물론 뒤에 다른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영구라는 제찬항 서 있었다. 이거는 고구려 백제 시대 그때 잠깐 존재했었던 부여라는 국가. 자,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답입니다. 왜냐면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 이끌고 동모산에서 나를 세웠기 때문에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 뭐 이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3월에 광덕 준풍, 이 연호 사용했다. 이 연호 사용하는 거는 중국하고 대등한 국가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연호 사용은 조선시대 때는 없어요. 조선 말 고종 때 뭐 광무개혁 뭐 이런 거 하면서 연호 사용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잠깐 나오고요. 완전 뭐 거의 일제시대 가까이 됐을 때 그때하고요. 또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연호 사용 문제는 두 번 나옵니다.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연호 사용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때 연호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여기 광덕 준풍 이 연호는 뭐 광덕 준풍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호 사용했던 게 중요한데 고려 광종 때입니다. 사실 고려 광종은 시험으로는 과거제 후추사람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했고 노비양건법 그리고 공복제도를 실시했다. 고려 광종의 목적이 뭐냐? 왕공한 거죠. 속된 표현으로 국사에서 모르면 왕권 강화가 답이다 라고 할 정도로 왕권 강화가 시험에 잘 나오죠. 제가 뭐 고구려 정도 보면 됩니다. 부여에도 뭐 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라의 신분제도가 뭐냐 이렇게 나왔네요. 신라의 신분제도는 폐쇄적 사회의 신분제도 스타일이죠. 무슨 제도? 골품제도. 이게 결국 신라를 멸망시키게 되는,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기로 했죠. 특히 이렇게 나오면은 신라의 하대 때 육투품 세력들이 반발하게 되었다. 이게 골품제도입니다. 성골, 진골, 육투품, 오투품, 사투품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인데, 뭐 성골과 진골은 모든 직책을 다 해볼 수 있지만 육투품은 아차까지 올라가고 대하차는 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신라 시대의 신분 제도는 좋지 않았다. 뭐 그걸 우리가 개방적이지 않고 무슨 적이다라면 우리 폐쇄적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뭐 최치원 당나라 유역파 최치원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왕족이 아니면 뭡니까? 출세가 힘들었다. 이게 신라의 신분제도의 최대 문제점이었죠. 기인제도와 상수리제도는 일종의 볼모제도죠. 고려시대 기인제도, 통일신라시대 상수리제도, 지방의 호족들의 지방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의 자녀를 서울, 그 당시 수도였던 경주나 뭐 개성 뭐 여기에 두고 공부를 시키는 거죠. 말은 좋아 공부를 시키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방에서 반란이 일었으면 너희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켰다. 넌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볼모제도입니다. 사신관제도는 고려 태조 왕건이 최초로 통일신라 시대 맨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을 경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나 뭐 장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지방장관으로 보내게 제도, 이 제도를 우리가 사신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의 현지 명칭이 어디냐? 장수왕이 도읍을 옮기고, 장수왕은 수도를 어디로 옮긴 적이 있습니까? 평양으로 옮긴 적이 있죠. 5세기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걸 평양천도로 하죠. 그리고 나서 한성백제를 멸망시켜서 백제는 결국 웅진으로 천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대표적인 슬픈 왕, 백제의 계로왕.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청주 구구리비 이걸 설치하게 되었다라는 것. 다음 왕건이 서경을 삼아서 이 서경 지금의 평양입니다. 이 서경이 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때 또 내용이 나오는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요거랑 같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은 평양. 자, 고려의 신분제도입니다. 고려의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고려의 신분제도는 조선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점이 하나 나오죠. 백정. 고려시대의 백정은 직역이 없는 농민을 의미하는데, 이게 조선시대로 가면 조선시대의 백정은 도살업자예요. 그러니까 평민이 아니에요. 그냥 뭐가 됩니까? 이때는 양인이었지만 조선시대 가면은 양인이 되지 않고 천민, 노비랑 같이 되었다. 대우를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완전 신분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요런 것 말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하나씩 볼까요? 음서나 공음전, 음서 공음전 나오면요, 고려시대가 무슨 사회다? 문벌 귀족 사회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고려 사회를 문벌 귀족 사회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간단합니다. 무과가 없어서 그래요. 조선시대하고 또 달리 조선시대 무과는 있었죠. 대표적인 우리 쉽게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이 무과시험 두 번째 합격하게 되죠. 무과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무과가 없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공양학 때 한번 실시간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고려는 문인이 중심이다. 칼잡이가 아니 쉽게 말해 칼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붙들고 다니는 사람이 전쟁까지 했게 됩니다. 누구냐? 거란 1차쯤일 때 뭐 서희라든지 뭐 강감찬 뭐 이런 분들이 원래는 문벌 쪽입니다. 뭐 윤관의 여진정벌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뭐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서희 뭐 윤관 이런 걸 보면 고려 사회는 결국 문벌 귀족 사회였고 문벌 귀족 사회의 핵심 방법이 음서, 무시험 등용 제도, 그리고 땅 받은 거, 이 정도. 2번 양인에는 농민, 상인, 수공업자 포함됐다. 맞는 말이겠죠? 천민은 과거를 통해서, 자, 과거 시험은 양인급, 중인, 그리고 문벌귀족들만 시험을 볼 수 있어. 천민은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천민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4번 귀족은 하급이 아니죠. 하급 지배층으로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향리라고 불렀고요. 이 향리는 고려 말쯤 공민왕 이후 대거 중앙정부에 진출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10번입니다. 다음 두 사건으로 알 수 있는 고려시대의 생활 모습이 이렇게 사회 모습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자겸이 궁궐에 불지른 난, 이자겸의 난. 두 딸을 각각 두 명의 왕한테 시집도 보내고,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않자 자기가 왕 되겠다고 궁궐에 불지르고 난립했던 사건.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원래 여진족이 만만했던 여진족이 어느 날 힘 좀 세가지고 금나라라고 이름을 짓고 난 뒤에 고려에 압박을 하자 이 금나라 정벌 문제 등으로 인해서 김부식하고 마찰이 되자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났죠.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고 난 뒤에 금나라를 정벌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러므로 인해서 그 당시 고려시대 문벌귀족 사회가 동요되게 되는데,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가 결국 문벌사회가 망하게 된 그 상황이 문벌이 반대에 무신들이 정치적인 변란을 일으켰죠. 그 무신정변 이후로 문벌귀족 사회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몰락하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사실의 원인을 제공한 이민족이 누구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됐다? 강화도로. 누가 옮겼습니까? 최우. 우리 최씨 무신 정권의 두 번째 최충원의 아들 최우입니다. 최우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돼서 왜 옮겼어요? 섬으로? 예, 몽골족이 뭐에 약하니까 수중전, 해전에 약하기 때문이라는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기게 됐죠. 그리고 몽골족이 수도를 물러나기를 바라면서 부처님 한번 만들자고 해서 팔만대행경, 배대장경, 지금의 합천해인사 있죠? 합천해인사로 옮긴 거는 참고적으로 조선시대에 태조 이성계가 옮겼습니다. 아무튼 이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거, 몽골. 자, 몽골 애들이 침입을 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황폐화됐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주에 있었던 황룡사 구춘 목탑, 그것이 뭡니까? 소실되었죠. 그 정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2번. 보기에서 고려의 공민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공민왕은 정책은 반원 개혁 정책을 폈습니다. 원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몽골이 세운 국가입니다.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을 펴서 그 당시 친원파였던 기철 등을 숙청하게 되죠. 기왕후의 오빠인가? 동생인가? 아무튼 친원파들입니다. 좀 개혁 정책을 많이 해서 좀 좋았는데, 단점은 나중에 시해당하는 단점도 있고요. 약간 막판에 좀 정책이 후지부지했던 게 좀 문제였죠. 그 당시 문벌귀족들의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지방의 신진사대부들을 많이 대거 등용을 했고요.
신돈이라고 하는 스님을 통해서 정치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전민변정도감도 설치했던, 그래서 반환개혁정책, 그리고 여기 달도노명어선, 친원파, 숙청, 정동행동 폐지, 뭐 등등이 있습니다. 정방 폐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공민왕의 정책이고요. 호패법은 조선시대 때, 조선 태종 때 잠깐 실시했었죠. 그 외에 뭐 세조 때 다시 제대로 실시하겠고요.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다음에 해에 그 조선 후기에 오후령의 핵심 부대죠. 훈련도감 그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뭐 삼수병을 양성했다. 뭐 이렇게 때 훈련도감입니다. 자, 13번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의 통치 기본법전이었죠.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할 때 성종 때 완성 반포된 조선의 통치 기본법전입니다. 일본에 나와있는 김부식이 왕명에 의해 편찬되었다. 이거는 삼국사기예요. 답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삼국사기. 14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조선의 관리 등용 제도가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 양인, 그러니까 농민 이상이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벌써 말씀드려봤는데 과거시험입니다. 과거시험은 조선시대 보면 문과, 그리고 무과, 기술직인, 잡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음서제도는 고려시대 때 제도죠. 독서상품과는 통일신라 시대 때 시험제도입니다. 15번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쟁 직후 삼전도비 이거 삼전도비는 별로 좋지 않은 건데 우리가 무릎 꿇고 그걸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세웠던 거죠. 슬픈 역사입니다. 병자호란 때 세웠던 삼전도비입니다. 인조 왕으로. 윤건의 별무반, 이건 여진족이죠. 같은 족속들입니다. 여진족이 나중에 군나를 세웠고, 이 병자호란, 정미호란이 일단은 이 후금, 나중에 이름을 청나라로 바꿨죠. 우리 민족 중에서 그 좀 우리가 공격도 많이 했지만 우리를 못살게 많이 그렸던 민족 여진족입니다. 물론 거란족 같은 경우도 못살게 그렸는 거란족은 나중에 멸망하게 되죠. 그 생각하면 되고요. 3번 강감찬의 귀지대첩, 이게 거란족입니다. 거란 3차 침입 때 고려시대죠? 이 두 개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두 개는 고려시대. 이건 1번과 4번은 조선시대. 자,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 기억해 두셔야겠죠. 잘 아시겠고요. 16번에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의 이름을 비워둔 임명장. 사람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돈 주면 그 돈에, 자, 임명장, 누구한테 임명하는 거 없어요. 딱 내용을 써놓죠. 이 돈을 딱 주면 이름 딱 써주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거 갖고 뭡니까? 집에 갖고 나서 자랑하겠죠. 나는 국가로부터 뭘 받았다? 임명장을 받았다.
돈만 있으면 속된 표현으로 개나 소나 다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공명첩이라고 합니다. 좀 다 기억해 두실 거는 통일신라 시대 때 민정문서 지방의 촌장들이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 수 등을 기록했던 내용, 민정문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8번 영조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조의 업적. 영조의 업적은 영조, 정조, 공통점은 탕평책이에요. 탕평책. 붕당 정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탕평책. 붕당이 뭐냐고요? 그냥 옛날에 얘기하면 탕파 싸움. 그럼 이해 편하시겠죠? 노론소론 뭐 남인 북인만 해가지고 서로 싸웠던 거. 처음에는 동인 서인만 있었는데 나중에 그 동인 서인도 각각 분리해서 노론 소론도 있고 뭐 남인 북인이 나눠진 거 하여튼 거기 또 나눠집니다. 아주 복잡하죠. 영조. 자, 중리배교. 이 중리배교는 꼭 기억해 두신 광해군의 중리배교. 집현제 설치는 뭐 세종시대 세종대왕이고,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고종이죠.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고종.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8번 다음 대화에 관련된 조선시대 세금 제도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풍신과 관계없이 일정하게만 낸다. 토지세다 이렇게 나오는데 1개월당 뭡니까? 4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정한다. 영정법이 됩니다. 영정법. 자, 19번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실학자 목민심서 경제위표 등의 저서를 했다. 지방관이 도리 등을 기록했던, 백성을 대하는 마음 등을 기록했던 목민심서. 수원에 있는 화성을 쌓는데 거중기를 하는 통해서 무거운 들어 올리는 뭐 이런 기계입니다. 이런 것도 만들어냈던 다재다능했던 분 정약용이죠. 뭐 이익은 대표적인 게 자기 호를 딴 성호사설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박지원은 열하일기, 뭐 양반전 허생전을 통해서 양반 사회를 비판했다. 박지원. 유영호는 반기수록 뭐 이런 것도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 박지원 쪽하고 정약용이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죠. 특히 정약용. 20번 조선 후기 서민 문화. 조선 시대는 조선 후기에는 서민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서민들이 쓸 수 있는 보시면 민화, 그림, 탈출,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뭐가 유행합니까? 특히 민화가 보면 풍속화가 유행하였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한글 소설, 판소리,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서민 문화입니다. 향가는 통일신라 시대 때, 그리고 고려 시대 때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21번 다음 내용이 새겨진 조선시대 비석이 뭐냐면, 서양 오랑캐가 침범을 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해하는 거고, 화해하는 걸 주장하는 것은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 팔아먹는 것이다. 서양 오랑캐하고 못 살게 안 살겠다. 배척한다. 화친을. 그래서 적합입니다. 태양적 선비는 통일신라 시대 때 진우왕 때 영토를 확장해서 북한산비, 뭐 마흥령비, 뭐 이런 것과 더불어 뭐 적성비고요.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 숙종 때 세워서 나중에 간도 귀속 문제, 간도 지방이
청나라 땅이냐 조선 땅이냐라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던 비석이고요. 광개토 대왕남비는 뭐 고구려 전성기 시대에 있던 5세기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린 비석 광개토 대왕남비입니다. 22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녹두장군 정봉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뭘 설치했다라면 집강소를 설치했다. 공주 우금치 설치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의 협공에 의해서 실패했던 뭡니까?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갑신점에 1884년 박영효, 김옥균 등이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급진 개혁을 통해서 좀 세상을 바꿔보자 라고 했다가 3일 만에 망한 사건 갑신정변. 다음 1882년 임원년에 군인들이 난립했다고 해서 임오군란 왜 여기서 말하는 군인이 어떤 군인이 난립했어요? 네, 구식군대가 신식군대 별기군은 대우가 좋은데 왜 자기들은 대우가 좋지 않느냐? 하기야 1년이 넘은 기간에 월급도 나오지 않고 가뜩이나 나온 월급, 쌀이 모래등하고 섞였으니 난립했을 수밖에 없지요. 임오군란입니다. 다음에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 등이 있습니다. 다음 23번 다음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검색한 결과이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을 보시면 배경에 보시면 28 독립선언이 나와요. 28 독립선언 때문에 이것이 생겼고 그 결과로서 이것이 생겼다 이렇게 나왔는데 대한민국 2.15가 수립됐다. 뭡니까? 3.1운동이죠.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에 평양에서 시작했죠. 조만식 선생님이 시작됐던 거 국산품 애용운동이 있고요. 요정도. 또 광주 항일학생운동은 그 일제시대 때 그 통학열차 내에서의 일본군과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간의 충돌 문제였죠. 나중에 그 신간회라고 하는 좌우 합의 단체에서 이 광주 항일학생운동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24번) 김구가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가 뭐냐? 김구가 조직한 항일단체, 김구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이 조직한 단체 한인애국단입니다. 이봉창 일본 국왕, 일본 일왕을 죽이려고 이제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 윤봉길 의사는 성공했죠? 네, 성공했습니다. 도시락 폭탄 던져서. 특히 그 당시 이 사건으로서 중국이 옛날 용어는 장개석이 이 사건을 놓고 아주 중국 인구 1억 되지 못한 일을 조선 사람 한 명이 했다 라고 해서 극찬했던 사건이죠. 도시락 폭탄 사건입니다. 25번 가로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이 뭐냐? 북한의 남침으로 쭉 나와서 했었는데 전세를 역전하게 된 계기가 뭐냐? 네, 밀렸던 전선에서 복구되는 거는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인천 상륙작전. 4번이 답이네요.